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입니다. 세상이 의로운 나를 화쟁이로 만드네? 정의로운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부당하다면서 늘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거 곤란하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화를 내고 있는 사람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오늘은 독특한 시대병을 다룬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나가노 노부코가 쓴 정의 중독입니다. 저자는 벌할 대상을 찾아 헤매면서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정의에 취한 정의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할 대상을 찾아서 벌할 때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때문인데요. 쾌감과 흥분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고위층 자녀가 부모백으로 취업을 했대더라. 이런 뉴스 보면 벌컥합니다.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냐면서 SNS에 포스팅도 하고 뭐라고 기사에 댓글도 달죠. 그래야 체할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멀쩡한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점잖게 한두 마디 하지만 반복이 되면 말수도 많아지고 거칠어지죠. 바로 나쁜 사람을 벌할 때 이 쾌감을 만들어내는 도파민이 가진 의존성 때문입니다. 마치 약물 중독이 된 것처럼 처음에는 한두 마디에 아주 작은 비난만 해도 속이 후련해졌다가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져야만 되는 거죠. 이런 시도 때도 없는 과도한 도파민의 분출은 본래 그 사람이 가졌던 절제함이나 배려, 이성적인 면, 공감 같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이 공격성만 남은 사람으로 만들기 쉽다는 거죠. 정의 중독은 확실히 시대병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인터넷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과거면 잘 드러나지도 않았을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항상 올레 그르네 하면서 시끄럽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용서하려 들지 않습니다. 때로 남들보다 더 언성을 높이고 처벌에 앞장서야 하지만 정의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이 정의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사실 정의라는 건 집단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죠. 심지어 절대악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조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가면 필요하게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집단에 끌리게 되고 계속 유사한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단순히 아군이냐 적군이냐,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래, 척 보면 다 알겠어. 유사 편향이나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것,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 분노하고 흥분하고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원래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성적인 면, 여유로움이나 너그러움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강팍하고 메마른 사람이 돼버린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스스로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사실 정의 중독이란 말 얼핏 들으면 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주는 이 긍정성이 워낙 커서일 텐데요. 뭐 홍길동, 임꺽정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랄까? 아무튼 별로 나쁠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 저자는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시대병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장년층이 급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 진짜 중요하죠.
자주 버럭하고 남한테 까칠하게 굴면서 용서하려 들지 않는 이 정의 중독은 우리 뇌를 노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늙은 뇌와 늙지 않은 뇌를 아주 간단하게 구별합니다.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대로 믿고 판단하는가인데요. 당연히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해야지만 뇌가 늙지 않겠죠. 사람의 뇌 아주 재밌습니다. 성숙시키는 데는 인생의 3분의 1이나 걸리지만 쇠퇴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하죠. 저자는 평소에 이 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뇌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사인님들도 나는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익숙한 걸 버리고 새로운 거 경험하기. 평소에 늘 다니던 길 대신에 골목길을 통해서 다녀본다든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보기. 자주 가는 단골 식당 대신에 안 가본 식당 가보고 먹어보지 못했던 메뉴 먹어보기. 또 불안정하거나 다소 혹독한 환경에 스스로 뛰어들어 보기. 예를 들어서 안 해봤던 차박을 한다든가 산에서 텐트 치고 자보는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나 저런 책은 안 봐. 절대로 읽지 않았던 책이나 영화를 인내심을 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중년에는 이 여유 있는 일정으로 살아라 라고도 권합니다. 너무 이 일정이 빡빡하면 자기를 돌아보거나 좀 진지하게 생각할 틈이 없죠. 여백의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백의미는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도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인님, 낮잠 즐기세요?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양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점심 먹고 나서의 15분가량 아주 짧은 낮잠도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뇌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만남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중년 이후의 만남일수록 한 가지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상대를 구속하거나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좀 더 색다르고 진취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정의 중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쓴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책 한 권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완벽해지기란 영원히 불가능하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나는 인간이 좋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즐겁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정의 중독에 대한 사인님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